이번 시간은 지난 9주차 파트 2까지 진행을 했던 리덕션에 이어서 챕터 9의 옥시데이션 그리고 아세틸리드 아이온을 만드는 방법 그리고 반응이 어떻게 활용이 되는지 간단한 개요를 여러분들하고 공부를 하도록 할게요. 이제 챕터 9은 알킨의 거의 리액션에는 마지막 사례고요. 그 리액션에 관련이 되어서 그 트리플 본드의 그 N아이온을 만드는 그런 내용들을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그 알킨의 옥시데이션은 사실은 여기 나와 있지만 알킨의 뭐 KMnO4 같은 혹은 뭐 오존 여러 가지 옥시던트들이 많이 있겠죠. 크로메이트 뭐 이런 것들도 많이 쓰고요. 그런 그 스트롱한 옥시던트를 쓰게 되는 경우에 여기 본드 자체가 아예 끊어져 버리는 그렇게 해서 여기 있는 왼쪽 카본과 오른쪽 카본으로부터 카복실릭 애시드를 가지고 있는 그런 투 이퀴벌런트에 이때 R과 R-가 구조가 다르게 되면 다른 두 종류의 카복실릭 애시드를 프로덕트로 얻는 뭐 이런 용도로 주로 활용이 되고요. 기본적으로 보면 알킨의 옥시데이션은 알켄의 옥시데이션보다는 상대적으로 유기화학에서의 활용도는 상당히 낮은 편이다.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아세틸렌처럼 생겨 있는 터미널에 있는 알킨 이 경우에 이제 스트롱한 옥시던트를 쓰게 되면 CO2 가스가 나오고 그 다음에 하나의 R이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출발 물질에서 여기에 카복실릭 애시드 이런 프로덕트를 얻을 수가 있어요. 자, 이제 챕터 9의 그 마지막이지만 내용은 어떻게 보면 상당히 중요한 내용이 될 수가 있겠네요. 알킨의 acidity에 대한 이야기를 할 텐데요. acidity에 대한 이야기를 한다는 이야기는 여기 나와 있는 알킨의 트리플 본드에 있는 프로톤, 하이드로젠 혹은 프로톤을 베이스가 디프로토네이션을 할 수가 있겠죠. 이때 이 알킨이 얼마나 프로톤을 잘 뺏기는 것인지, 잘 뺏기게 되면 애시디티는 스트롱한 애시디티가 높아지는 것이죠. 스트롱한 애시드가 되는 것이고, 이 디프로토네이션이 잘 안 되는 경우는 애시디티는 약한 것이죠. 위크한 애시드가 되는 뭐 그런 의미가 되겠네요. 그렇게 해서 알킨의 애시디티라는 의미는 디프로토네이션을 함에 따라 베이스에 의해서 이때 만들어진 컨주게이트 베이스가 뭐냐 하면 N아이온을 띠고 있고 트리플 본드 알킨의 N아이온인 것이죠. 요거를 우리가 아세틸리드 N아이온이다 라고 그렇게 이름을 정해 놓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알킨의 디프로토네이션에 대한 설명을 한번 보게 되면 스트롱한 베이스, 스트롱 베이스는 뭐 종류가 되게 많죠. 여기는 이제 소디움 아마이드를 사례로 보여주고 있고요. 스트롱한 베이스와 터미널에 있는 알킨 그룹의 반응, 이 반응은 디프로토네이션이 되겠네요. 반응이 어떤 결과를 낳으냐면 터미널에 있는 하이드로젠, 여기죠. 빨간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알킨에 요 프로톤이라고 할 수도 있겠죠. 를 제거하는, 즉 디프로토네이션이 되겠네요. 그렇게 제거가 됨에 따라 디프로토네이션의 됨에 따라 나오는 프로덕트가 무엇이 생성이 되냐면 아세틸리드 N아이온이 생성이 됩니다. 여기 이제 알킨의 애시디티에 대한, 즉 알킨이 프로톤을 뺏김으로써 애시드로 작용하는 것이죠. 스트롱한 베이스를 만나서.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 공부를 해야 되는 게 싱글 본드로 이루어져 있는 즉 sp3 하이브리다이제이션 하고 있는 알칸, 여기에 프로톤이 4개나 있죠. 하이드로젠 4개 있어요. 그러니까 4개 중에 하나를 디프로토네이션이 될 수가 있는 것이죠. 더블 본드인 알켄, 여기 2개, 여기 2개, 여기도 역시 4개의 하이드로젠 혹은 프로톤이 있기 때문에 그 중에 하나가 스트롱한 베이스에 의해서
디프로토네이션이 될 수가 있고, 알킨인 경우는 다른 취환기가 없다면 두 개의 하이드로젠 혹은 프로톤이 있는 것이죠. 자, 알칸유, 알켄유, 알키인유에 대해서 이 세 개의 그룹을 애시드라는 관점에서 바라봤을 때 얼마나 프로톤을 잘 뺏기느냐를 우리가 계량적인 수치를 pK 값으로 이야기를 한다라고 그랬고, 이 pK 값을 보게 되면 알칸인 경우는 60, 사실상 애시드가 아닌 거죠. 알케인은 44. 역시 거의 애시드의 역할이 없다라고 보면 되는 것이죠. 그나마 트리플 본드에 있는 프로톤 혹은 하이드로젠을 가지고 있는 알킨은 pK 값이 약 25 정도가 돼요. 그래서 이 정도면 스트롱한, 여기 스트롱거 애시드라는 의미에서 스트롱 애시드라고 오해를 하면 안 돼요. 이 세 개를 비교했을 때 상대적으로 가장 위크한 애시드고, 중간이 알켄이고, 이 세 개 안에서는 가장 스트롱 애시드다, 이런 의미죠. 이 자체의 pK 값으로 놓고 보면 알킨 자체도 그렇게 스트롱한 애시드는 아닌 것이죠. 어쨌거나 중요한 것은 알칸, 알켄, 알킨에서 그나마 알킨에 있는 프로톤 하나가 디프로토네이션이 가능하다는, 그게 이제 중요한 이야기가 되죠. 그래서 메탄, 에탄 같은 알칸유, 그리고 에틸렌과 같은 알켄유는 사실상 거의 웬만한 베이스에서는 반응을 하지 않습니다. 즉 애시드로서 작용을 하지 않는다는 이야기죠. 반면에 아세틸렌은 그나마 디프로토네이션이 가능해서 그 컨주게이트 베이스라는 게 그 스트롱한 베이스라는 이야기가 되겠죠. 그렇게 해서 pK 값이 약 한 25 안팎 정도의 애시드를 갖는 위크한 애시드죠. 그렇게 볼 수가 있겠네요. 그러면 왜 알칸이나 알켄은 디프로테이션이 잘 일어나지 않고 상대적으로 알킨이 잘 일어나는지는 이제 여기 스테어빌리티에 대해서 그 기준으로 설명하고 있네요. S 캐릭터와 P 캐릭터에서 S 캐릭터의 비율이 높다는 의미는 S 캐릭터는 뉴클리어로부터 가까운 것이죠. 그래서 훨씬 P 캐릭터는 좀 더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언스테이블해요. 따라서 S 캐릭터의 비율이 높다는 의미는 그 본드 혹은 그 그룹이 스테이블하다는 그런 의미죠. 그래서 알칸, 알켄, 알킨이 디프로토네이션이 만약에 된다라고 보면 세 개 다 N아이온이 만들어지겠죠. 하지만 아세틸리드 N아이온인 경우는 sp 하이브리다이제이션을 하고 있기 때문에 50% S 캐릭터가 50%가 되는 것이고, 알케인에서 디프로토네이션이 되면 바이닐릭 N아이온이 되는 것이죠. sp2 하이브리다이제이션을 하고 있기 때문에 33%, 그 다음에 P 캐릭터가 66.6%예요. 따라서 S 캐릭터는 33%, 알칸의 디프로토네이션 되면 알킬 N아이온이 되는데 이 알킬 sp3 하이브리다이제이션을 하고 있기 때문에 25%, P 캐릭터가 75%. 따라서 이 세 개 서로 다른 타입의 디프로토네이션이 된다는 가정에서의 N아이온은 아세틸리드, 즉 알킨에서 만들어진 N아이온의 S 캐릭터 비율이 상대적으로 가장 높은 것이죠. 따라서 이 세 개 타입 중에서 트리플 본드를 가지고 있는 그 그룹에 대한 디프로토네이션이 가장 잘 일어납니다 라고 정의를 내릴 수가 있어요. 그림으로 보여주고 있는데요. 앞에 나왔던 거랑 동일하고 알킬의 N아이온, 이때 카본 sp3, 즉 S 캐릭터는 25%, 그 다음에 알켄에서 디프로토네이션이 되고 난 만들어지는 것이 바이닐릭 N아이온, 이때 sp2 하이브리다이제이션을 하고 있기 때문에 33%의 S 캐릭터. 반면에 아스텔리드의 디프로토네이션에 의한 N아이온은 S 캐릭터가 SP이기 때문에 50%. 그래서 상대적으로 스테어빌리티는 오른쪽으로 가면 갈수록 증가를 하는 것이고, 따라서 요 N아이온을 더 요 세 개 안에서는 잘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런 얘기가 되겠네요. 자, 이제 그 아스틸리드 N아이온을 만들 수 있는 그리고 스테어빌리티가 알케이나 알칸보다 더 높다는, 스테빌리티가 높다는 그런 이야기 설명을 했고요. 자, 이렇게 만들어진 아스틸리드 N아이온을 왜 만듭니까 하는 그
오게닉 케미스트리에서의 어떤 역할을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가장 우리가 잘 활용할 수 있는 게 보면 만들어진 아세틸리드 애나이온을 새로운 뉴크레오파일, 또 상당히 스트롱한 뉴크레오파일. 왜냐하면 카본에 롬페 일렉트론 한상이 있기 때문에 애나이온 상태를 띠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스트롱한 그런 뉴크레오파일이 되는 것이죠. 애나이온이니까 당연히 뉴크레오파일이 되겠죠. 그래서 여기 나와 있듯이 디프로토네이션에 의해서 만들어진 아세틸리드 애나이온은 뉴크레오파일이에요. 근데 스트롱해요. 그 이유는 카본에 네거티브 차지를 가지고 있죠. 애나이온이니까. 즉 한 쌍의 롬페 일렉트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뉴크레오파일이 또 다른 알킬 할라이드. 자, 요거는 이제 챕터 10부터 11까지 여러분들하고 중점적으로 공부를 할 텐데요. 또 다른 알킬 할라이드와 반응을 하게 되면 이 뉴크레오파일은 여기 있는 카본이 델타 플러스이기 때문에 여기는 일렉트로파일이 돼요. 따라서 이 카본이 여기 있는 알킬 브로마이드의 카본을 어택을 하고 Br-가 리빙 그룹으로 떨어져 나오게 되면 결과적으로 아세틸리드 애나이온의 또 다른 알킬 그룹이 서브티션이 되는 서브티션 반응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자, 요거 챕터 11에서 배울 텐데 요러한 메커니즘은 SN2 메커니즘을 따른다라고 이제 11에서 챕터 11에서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만들어진 그 아세틸리드 애나이온은 새로운 스트롱한 뉴크레오파일로 작용을 해서 알킬 할라이드가 존재하는 경우에 서브티션 반응이 일어나서 새로운 알킨 프로덕트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여기가 새로운 알킬 그룹이 도입이 된 것이죠. R 브로마이드로부터. 자, 메커니즘을 그림으로 보여주고 있고요. 아세틸리드 애나이온이 뉴크레오파일로서 작용을 하고 알킬 브로마이드가 있기 때문에 여기 카본은 델타 플러스, 브로마이드는 일렉트로 네거티브 하니까 조금이라도 델타 마이너스 이런 특성을 가지게 되고 뉴크레오파일이 일렉트로필릭한 카본으로 어택을 하게 되면 이때 아세틸리드 애나이온의 카본과 R 브로마이드 카본의 본드가 만들어지기 바로 직전 그리고 R 브로마이드의 이 카본과 그 브로마이드 본드가 끊어지기 바로 직전 그 상태를 우리가 이렇게 그림을 그릴 수가 있고 에너지 레벨로 보게 되면 가장 높은 정점을 이루게 되겠죠. 자, 그걸 우리가 트랜지션 스테이트다라고 공부를 했었어요. 이런 트랜지션 스테이트를 거치면서 Br-는 리빙 그룹으로 떨어져 나오겠죠. 그리고 새로운 본드는 아세틸리드 애나이온의 카본 그리고 알킬 브로마이드의 카본 간에 새로운 본드를 만들게 되는 즉 새로운 알킨을 얻을 수가 있는 여기 전체적인 메커니즘은 SN2 서브티션 메커니즘에 따르는 것이죠. 자, 이런 것도 여러분들이 복습을 할 때 이렇게 눈으로만 보지 말고 손으로 여러 번 써봐야 돼요. 쓰면서 생각을 하는 것이죠. 머릿속에 여러분들이 원리를 학습을 시켜줘야 되는 것이죠. 자, 이제 뭐 이야기는 다 됐고요. 뭐 조금 더 추가적인 설명이 나오고 있네요. 그래서 어떠한 터미널에 있는 알킨이라도 스트롱한 베이스에 의해서 애나이온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further interaction, 즉 서브티션 반응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알킬 할라이드가 만약에 또 있다면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애나이온과 서브티션 반응에 의해서 또 다른 그 알킨 프로덕트를 얻을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출발 물질 중에 터미널에 있는 트리플 본드가 있는 알킨이 있고 핵신이 있고 스트롱한 베이스에 의해서 디프로토네이션이 일어나면 애나이온이 만들어지고 여기 보면 카본 4개 내오죠. 부칠 브로마이드에 어택을 해서 브롬이 떨어져 나오게 되면 본래 있었던 핵신의 카본 6개 플러스 그 다음에 부칠 브로마이드의 카본 4개 전체적으로는 10개 그래서 5 대신을 76% 일들어 없는 이런 리액션이 연속적으로 일어납니다. 그런 이야기예요. 자, 여기 챕터 9의 마지막 페이지인데요. 아세틸리드 애나이온이 이제 서브티션 반응도 일어나지만 환경에 따라서 엘리미네이션 반응도
종종 일으킬 수가 있다 하는 그 사례를 보여주고 있어요. 좀 전에 이야기한 거는 이제 서브티션 반응을 이야기를 했어요. 서브티션 반응. 하지만 아세틸리드 애나이온은 상당히 스트롱하기 때문에 엘리미네이션을 일으킬 수도 있습니다. 즉 서브티션 반응 대신에 엘리미네이션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특히 이 경우는 이제 그 알킬 브로마이드가 프라이머리가 아니고 요 카본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리빙 그룹이 붙은 요 카본. 터셔리인 경우는 엘리미네이션이 좀 더 많이 일어나고 세컨더리인 경우는 뭐 적당히 서브티션 반응도 일어나고 엘리미네이션 반응도 적당한 비율대로 일어나는 것이죠. 자, 이 경우는 이제 세컨더리 카본에 브로마이드가 붙어 있는 사이클로 헥실 브로마이드에 만들어진 아세틸리드 애나이온과 반응을 서브티션 반응이 일어나게 되면 요 위치에 요 카본이 들어가면 되겠죠. 그리고 BR이 떨어지는 것인데 요거는 이제 SN2 혹은 SN1 두 개의 메커니즘이 복합적으로 일어날 수가 있겠죠. 그게 이제 이런 프로덕트. 근데 여기서는 뭐 거의 만들어지지가 않고 오히려 그 이 애나이온이 여기 있는 프로톤 하나를 베이스로 작용을 하는 것이죠. 프로톤을 하나를 떼어내는, 즉 디프로토네이션을 이 아세틸리드 애나이온을 하게 되면 오히려 여기가 알켄이 되는 것이죠. 물론 Br-는 리빙으로 떨어지는 것이고 엘리미네이션이 메인 프로덕트로 진행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거는 아마 엘리미네이션 2 혹은 엘리미네이션 1이 복합적으로 일어날 수가 있는 그런 메커니즘입니다. 그래서 사이클로 헥세인 프로덕트와 같은 엘리미네이션 프로덕트를 메인으로 갈 수도 있다 하는 그거를 이준영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여러분들하고 10주차 월요일 파트 1에 해당되는 공부를 했고요. 이어서 챕터 10에 앞쪽을 조금 소개를 하고 본격적인 오가노 할라이드의 내용들은 이제 수요일날 즉 비대면 수업 챕터 비대면 수업 10주차죠. 파트 2에서 계속 이어나가도록 할게요. 자, 이제 챕터 10과 챕터 11은 좀 전에 이야기했던 아세틸리드 애나이온의 서브티션 반응 그리고 세컨더리나 터셔리 카본인 경우에 엘리미네이션도 같이 일어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사례를 그림으로 공부를 했고 그런 그 크게 4개의 즉 서브티션 반응의 SN2와 SN1 엘리미네이션 반응의 E2와 E1 4개의 메커니즘에 대해서 어떠한 화학적인 특성을 가질 때 4개의 메커니즘이 주로 일어나는 것인지 그런 공부를 챕터 11에서 하게 될 텐데요. 그 12를 하기 전에 거기에 이제 핵심적인 게 보면 할로겐을 가지고 있는 오게닉 물질, 오가노 할라이드에 대한 개요를 공부를 좀 하고 본격적으로 4가지 메커니즘은 챕터 11에서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챕터 10. 오가노 할라이드 가장 대표적인 게 알킬 할라이드인데 이때 할라이드는 프로린, 크로로, 그 다음에 크로로도 있고 브로민도 있고 아이오딘 이렇게 4종류가 있겠죠. 알킬 할라이드를 포함한 오가노 할라이드는 뭐 당연히 오게닉 컴파운드가 되겠고 적어도 1개 이상의 할로겐 애텀을 가지고 있는 그런 물질을 오가노 할라이드다라고 이야기해요. 솔벤트로도 많이 사용이 되고 뭐 용도는 상당히 많이 있죠. 굳이 뭐 용도가 요 3개다 이런 게 아니고 매우 다양한 용도를 가지고 있어요. 알킬 할라이드의 경우는 카본이 당연히 싱글 본드이기 때문에 sp3 하이브리다이제이션을 하고 있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자, 이제 알킬 할라이드 혹은 오가노 할라이드의 노멘클레처요. 기본적인 룰은 우리가 알칸, 알켄, 알킨에서 했던 그 아유팩 노멘클레처와 동일해요. 약간의 좀 특수한 경우만 이제 좀 포함이 되어 있는 것이죠. 뭐 할로겐 자체를 최한기로 보는 게 일단 일반적인 것이고 그래서 할로 알칸이다라고 일반적으로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여기가 이제 페어런트 체인의 이름이 알칸의
디펜던스하게 이렇게 정해지겠죠. 그러면 할로겐은 취환기로 그렇게 여겨지게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알킬 할라이드에서 이제 가장 긴 롱기스트 체인을 페어런트 체인으로 결정을 해줘야 되고, 만약에 똑같이 알케닌 알케인에서 배웠듯이 더블 본드나 트리플 본드가 있다면 그 페어런트 체인 안에 더블 본드 혹은 트리플 본드가 꼭 포함이 돼야 되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유의점은 이제 넘버링을 왼쪽에서 1번으로 할 것이냐 오른쪽에서 1번으로 할 것이냐, 이때 기준은 첫 번째 취환기가 먼저 넘버링을 받을 수 있도록. 자, 이 경우에 보면 제일 왼쪽은 메틸, 제일 오른쪽으로 보면 브로모가 취환기로 각각 있는데, 왼쪽에서 1번이 되면 메틸이 두 번째 2번 넘버링을 받게 되고, 오른쪽에서 1번이 되면 브로모가 1, 2, 3번의 넘버링을 받게 돼요. 따라서 이 메칠이 2번 위치에 위치할 수 있도록 왼쪽 카본부터가 1번이 되는 것이 맞죠. 자, 그렇게 하면 전체적으로 페어런트 체인은, 여기는 뭐 더블 본드나 트리플 본드는 없고 모든 게 싱글 본드겠죠. 알카닌이죠. 7개 카본이니까 헵탄이 되는 것이죠. 헵탄. 자, 이제 취환기가 세 종류가 있는데, 2개의 동일한 메칠이 있고 하나의 프로모가 있어요. 그래서 2개의 메칠은 메칠이 아니고 다이 메칠이라고 우리가 이름을 짓는다고 했죠. 그 다음에 브로모는 그냥 브로모라고 이야기하면 되겠죠. 자, 그리고 이때 브로모를 앞에 쓸 것이냐 메칠을 앞에 쓸 것이냐, 요거는 알파벳 순서라고 그랬죠. 그래서 브로모가 알파벳으로 앞서기 때문에 브로모를 앞에다 쓰고 다이메칠이 뒤로 가고요. 이제 위치만 정해주면 되죠. 여기가 1번이니까 이 브로모는 5번 위치 5 브로모, 그리고 2번과 4번 카본에 각각 2개의 메칠이 있으니까 2, 4 다이메칠 헵탄, 이렇게 이름을 지어주면 되겠네요. 그 다음에 그 한 개 이상의 할로겐이 존재하는 경우는 알파벳 순서에 의해서 그 우선 순서를 정해주면 됩니다 하는 그런 얘기죠. 일단 브로모가 여기 터미널이 있기 때문에 여기가 1번이 되는 것은 무조건 맞아요. 그렇죠? 여기가 가장 먼저 취환기가 3개가 있죠. 브로모, 크로로, 메칠. 이 중에서 가장 먼저 넘버링이 될 수 있는 게 여기 카본이 1번이 되는 게 맞죠. 그래서 1, 2, 3, 4, 5. 그래서 펜탄이 페어런트 체인 이름이 되는 것이고, 브로모와 크로로라는 2개의 할로겐이 있으면 어디가 프라이오리티 먼저 나올 것이냐, 이건 알파벳 순서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브로모가 앞서는 것이죠. 그래서 1 브로모, 1, 2, 3 크로로, 다음에 남아있는 메칠은 4번이지 4 메칠 펜탄, 이렇게 이름을 지어줍니다. 그 다음에 메칠과 브로모가 이제 취환기고, 페어런트 체인에 카본 6개짜리니까 헥산이 되겠죠. 자, 그 경우에 그 메칠의 M, 브로모의 B가 비교를 해보면 브로모의 B가 알파벳으로 앞서기 때문에 동일하게 이 두 번째 위치에 취환기가 있지만 알파벳이 앞선 브로모 쪽이 먼저 그 넘버링을 받도록 오른쪽 카본이 1번이 되면 된다 하는 그 이야기에 따라서 왼쪽이 1번이 아니고 여기 오른쪽 카본이 1번이 되면서 2 브로모, 자동적으로 메칠은 5번 위치에 있는 것이죠. 그래서 5 메칠 헥산이라는 이름을 지어주면 되겠네요. 자, 이제 노멘클레처 아이팩 기준으로 여러 사례를 들어서 공부를 했고, 근데 사실은 알킬 할라이드에서는 그래서 메칠 아이오드입니다. 그럼 2개의 커먼 네임이 있어요. 아이오도 메탄, 아이팩 이름과 좀 비슷하게 정해지는 것이고, 반면에 알킬 할라이드라는 이런 이름으로도 실제로 많이 불러요. 그래서 이 경우는 메칠 아이오딘, 브로모가 있다면 메칠 브로마이드, 크로로가 있다면 메칠 크로라이드, 이렇게 이름을 사실 알킬 할라이드라는 이런 커먼 네임으로 부르는 것이 오히려 더 많이 접할 수 있는 그런
노멘클레이처이다로 큰 것을 기억해 주면 좋겠네요. 자, 이제 그 10주차 비대면 수업에 이제 그 파트 1에서 그 또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인데요. 7A족에 해당되는 그 할로겐이 이제 알킬 그룹에 각각 붙어 있는 알킬 할라이드를 공부를 하고 있고, 이 네 개의 프로로, 크로로, 브롬, 아이오딘 네 개의 그 할로겐에 대한 화학적인 하나의 그 중요한 그 원리가 하나 있어요. 이제 상대적인 이야기를 하는 것인데, 프로로가 이 네 개의 애톰 중에서 가장 애톰 사이즈가 작다라고 공부를 했죠. 반대로 아이오딘은 가장 애톰 사이즈가 큰 것이죠. 따라서 카본과 할로겐 간의 본드 랭스는 애톰 사이즈가 적은 알킬 프로린이 가장 짧은, 예를 들면 메칠의 프로린이 일단 139 피코메타가 되는 것이고, 반대쪽에 있는 애톰 사이즈가 가장 큰 아이오딘이 붙어 있다면 메칠 아이오딘인 경우는 214 피코메타, 상당히 본드 랭스 차이가 많이 나는 것이죠. 그 중간에 해당되는 게 이제 크로로 브로모가 되는 것이죠. 브로모 정도면 상당히 아이오딘, 카본과 아이오딘의 본드 랭스에 좀 근접되어 있고, 크로로 같은 경우는 한 중간 정도에 해당이 되겠네요. 반면에 본드 랭스가 짧다는 이야기는 본드 스트렝스는 오히려 스트롱하다는 그런 이야기죠. 따라서 카본과 프로린인 경우는 이 본드 스트렝스는 460kJ/몰, 반대쪽에 있는 카본과 아이오딘인 경우는 거의 한 절반 정도의 약한 에너지만 있어도 본드를 끊을 수가 있다는 이야기죠. 239kJ/몰 정도. 그리고 역시 크로로와 브로민 같은 경우는 중간 정도. 그래서 실제 우리가 그 오게닉 리액션에서 알킬 브로마이드를 가장 많이 쓰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 여기에서부터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알킬 아이오딘의 본드 스트렝스가 가장 얕기 때문에 반응성이 높은 건 맞는데, 요거 자체는 보면 실제 카본과 아이오딘의 그 폴라리티 차이가 거의 없기 때문에 폴라 리액션으로서의 또 반응성은 낮아요. 이 본드 스트렝스는 약하지만. 그래서 실제 오게닉 케미스트리에서는 카본과 브로모가 붙은, 이때 브로모는 뭐 리빙 그룹으로 활용이 되겠죠. 그 본드를 끊으면서 우리가 다양한 서브티션 반응을 중심으로 많이 오게닉 리액션에서는 많이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이제 다이폴 모먼트 같은 경우는 카본은 그 우리 일렉트로 네가티비티가 약 한 2.5 정도가 된다라고 있고, 프로로가 가장 높은 4.0 정도 돼요. 그래서 알킬 프로라이드에서 델타 일렉트로 네가티비티는 약 한 1.5 정도, 상당히 폴라한 것이죠. 그래서 다이폴 모먼트가 높은 것이고, 이 4개 중에 가장 높아요. 그 다음에 이 수치는 조금 변수가 있어요. 그 아이오딘 같은 경우는 그 카본과 동일한 일렉트로 네가티비티를 갖고 있는 것이죠. 하지만 이제 하이드로 CH3가 있기 때문에 CH 간의 일렉트로 네가티비티 차이가 조금 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이 몰레큘은 1.62 정도의 다이폴 모멘트를 상대적으로 가장 난폴라한 셈이죠. 중간에 있는 것이 역시 이제 알킬 크로라이드, 알킬 브로마이드인데, 카본과 크로로 같은 경우는 2.5, 3.0 정도니까 상대적으로 보면 조금 카본이 델타 마이너스, 델타 플러스, 크로로가 델타 마이너스. 그 다음에 브로모보다는 좀 더, 여기는 브로모는 2.8 정도 되니까 조금 더 델타 마이너스 플러스가 여기가 크겠지만 전체 몰레큘로 보게 되면 다이폴 모멘트는 조금 더 높은 것으로. 일단 이걸 보게 되면 전체 몰레큘 자체는 요 세 개는 사실은 다이폴 모멘트는 거의 유사하다라고 그냥 보면 조금 쉽게 더 이해를 할 수가 있고, 상대적으로 메칠 아이오딘 자체 전체 몰레큘의 다이폴 모멘트 상대적으로는 조금 난폴라 그런 특성을 갖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의 데이터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봤을 때 알킬 브로마이드의 서브티션 반응을 중심으로 한 반응성이 가장 뛰어나다. 본드 스트렝스가 약하면서 본드 랭스는 적당한 중간 정도의 거리, 그렇게 가지고 있다 하는 그 이야기가 가장 중요하게 되겠습니다. 자, 오늘